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이 31강이고요. 특정 위험 보장 인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인삼은 인삼도 보장을 하지만 인삼 재배 시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막 한 칸 있는 거 보이죠? 여기까지를 칸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삼 이감 보면 칸넓이 구하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 인삼 재배 시설인 그 해가림 시설하고 두 가지를 보장을 합니다. 우선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통은 보험의 목적이 이제 그 작물 한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들이 나무 보장을 하는 품목들은 이제 그 가수들 보면 과수 품목들 보면 과수 품목하고 나무 보장하고 그 외에 과수에서 비가림 시설 그죠? 포도, 대추, 참다리 같은 경우는 과수도 보장을 하고 나무도 보장을 하고 비가림 시설도 보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이 배우는 인삼도 인삼 그 자체도 보장을 하고 인삼을 재배하는 시설이죠. 그걸 이제 해가림 시설이라고 합니다. 인삼에서는 우리가 그 과수에서 이제 비가림 시설이었다고 하면 인삼은 이제 해가림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인삼 재배 시설 이제 봄료 나비릴이 속하는 해에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삼 재배 시설입니다. 이거 나비릴이 속하는 해여야 되고 이미 설치된 것도 되더라. 그리고 인삼 수확을 종료한 건 안 됩니다. 대신 인삼 수확을 종료한 인삼 재배 시설은 봄의 목적에서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비릴에 속하는 해에 설치를 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되기는 되는데 여기에 인삼이 들어있을 경우에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수확을 해가지고 인삼이 없는 이 재배시설은 수확 목적물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인삼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2년근 이상의 인삼입니다.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어디에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이고요. 인삼의 그 수령은 2년에서 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6년근 홍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6년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인삼은 전년도에 가입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생이면 이제 전년도가 5년생에 가입을 했다 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6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년까지 6년을 많이 가입하면 7년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삼은 2년에서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이 되겠습니다. 보험의 목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삼은 보험 기간입니다. 인삼과 해가림 시설은 보험 기간이 같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보통은 계약 체결일 24시 또는 정식 완료일 24시, 파종 완료일 24시 이랬죠. 그죠? 근데 인삼은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11월 1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 24시라고 되어 있고요. 보장 종료 10월 31일 전년도에 가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듬해 10월 31일 24시까지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까지라고. 자, 보장 종기가 10월 31일이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서 떠올려 보실까요? 밤, 대추, 그죠? 밤, 대추 또 유자,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고구마, 고랭지 재배 감자, 인삼 이랬습니다. 그죠? 이 판매 개시년도 11월 11일이란 말은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전년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의 이후 일자를 신계약 개시일로 함 이렇게 돼 있잖아. 보험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보통 다른 그 품목들은 내가 다음에 이제 다시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 체결을 하는 그 날부터 해서 보험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인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듬해 10월 31일이 보장 종료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이어서 갱신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개시가 판매 개시년도 11월 11일 판매 개시하는 날이 바로 11월 10일이라는 거예요. 11월 1일이라는 겁니다. 판매 개시년도라는 건 당해년도를 말하죠. 당해년도고 이듬해는 다음의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작년에 실은 이 보상하는 손해가 나올 거라고 되게 많이 외우기도 했고 선생님들도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죠. 학원 강의를 하실 때. 왜냐면 저가전 종합위험처럼 인삼도 특정 위험이잖아요. 특정 위험 보장 인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재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인삼이. 우리는 보통 모든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다 종합으로 보장한다고 했을 때 종합위험이란 말을 썼어요. 왜? 다 한꺼번에 다 보장을 해주니까.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삼은 특정 위험만 보장합니다.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를 보장하는데요. 우선은 이 재해를 외우셔야 되겠죠. 이 8가지를.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태우집 지진 화재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집 지진 화재하고 가을 동상의 일소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우리 특정 위험 7종을 저가전 종합 위험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어가지고 지진이 빠지고 인삼은 지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빠졌기 때문에 태우집 화재가 나면 불이 나서 뜨겁잖아요. 그죠? 이 박이 왜 들어갔죠? 자, 태우집 화재가 났으니까 불이 나서 뜨거우니까 냉침, 차가운 물, 냉침을 폭폭 줘라. 이래서 태우집 화재, 냉침, 폭폭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희 암기법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태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되겠죠. 발령한 때에 그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태풍의 기본 개념이에요. 강풍과. 근데 특정 위험 보장에서 우리가 특가전 종합위에서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강풍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강풍, 킬로로 환산했을 때는 50.4km 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폭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폭설에 대한 거는 그 저가도 종합위에는 없어요. 그죠?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24시간 꼬박 하루죠. 그죠? 신적설이란 말은 그날 당일에 내린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이 5cm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내려갖고 이렇게 소복이 쌓였어요. 그럼 이거 5cm만 되면 어제도 내리고 뭐 오늘도 내려갖고 이 5cm가 10cm는 됐어요. 그럼 이제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24시간 신적설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럼 이게 어제 내린 눈인지 오늘 내린 눈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은 내려갖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쌓이면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다르고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층이 지면서. 그래서 그걸로 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죠. 그죠? 발령한 때 해당 지역에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이 집중호우의 개념이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삼은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침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서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삼도 물에 오랫동안 이렇게 잠겨 있으면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침수에 대한 피해도 그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 물의 높이가 고랑 바닥에서부터 그 침수 높이죠. 15c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15cm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디에서부터? 고랑 바닥에서부터. 자, 우박은 같습니다. 정난우, 봉우리 저군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같아요. 자, 냉해, 추라기 및 전엽기. 이때가 인삼에 처음에 우리가 인삼도 이제 겨울에는 잎이 사그라 들었다가 봄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인삼 뿌리가 있지만 이렇게 새싹이 날 거 아니에요. 자, 요 추라기 전엽기 잎이 나오는 시기를 추라기 전엽기라고 합니다. 추라 및 전엽기가 4월, 5월경이네요. 5월 중에 해당 지역에 최저 기온이 0.5cm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냉해하고 가을 동상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냉해는 영하의 기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인삼 같은 경우도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 각각 다른 그 종목에서도 그 냉해의 그 개념이
농작물이 성장 기간 중에 작물에 생육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 찬기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물마다 그 생육의 지장을 초래하는 기온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인삼은 0.5도씨 이하라는 겁니다. 폭염,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 7일 이상 계속되는 상태로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저가전 종합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엇방이 개정될 거라 얘기했죠. 그때는 폭염 경험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저가전 종합위험에는 33도씨 이상에서 이틀 이상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폭염 그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폭염을 꼭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 말합니다. 제가 33도씨 이상이 2일인지 3일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가 않네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전 종합위험이요.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이 있어야 된다. 잎에 뭐 이렇게 타 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인 거는 막 가을 동상에 그랬었죠. 저가전 종합위험은 그죠.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의 특정 위험 그 정의들하고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고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숫자 있는 부분 특히 가로넣기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숫자 있는 부분 가로넣기를 해서 이제 가로를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의를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하게는 인삼의 보상하는 손해를 다 적으시오라고도 문제 낼 수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다 보장을 하고요. 해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잖아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폭염에 의해서 뭐 사그라들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시설이 냉해를 입는 일도 없을 거고 시설이 가뭄 피해가 있는 것도 없을 거고 동상해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재해 안에 폭염, 냉해, 한해 동상해들은 빠져있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인삼은 개수, 재병, 댐하, 기기 똑같고요. 인삼은 한 장소에서 이제 보통 오랫동안 키우잖아요. 2년에서 5년, 6년을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으로 인한 연작장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키움으로 해서 나타나는 연작장애입니다. 그다음에 염류장애 한 곳에 계속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을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축적되는 소금기 같은 축적되는 것들 말하죠, 그죠?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요것만 이제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연작장애, 염류장애, 가로넣기 배워서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는 개수, 재명, 대마, 기복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뭐 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다 외우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한 읽어보기만 읽어봤었는데 한번 엇방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비가림 시설에 우리가 기본적인 적으로 있는 이제 개수재병 대마 기보의 비가림 시설은 침전법도 수리 외웠었죠. 침전법도 수리 저는 그렇게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외우시니까 모르겠어요. 자, 심시갈등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뭐 전쟁으로 인한 뭐 기타 소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노동쟁이 등으로 인한 이런 이런 손해는 보장하지 않겠다. 법령은 관계법령 철거로 인해서 뭐 발생한 손해, 뭐 철거라든지 이런 거 그죠? 보상하지 않겠다. 도난은 뭐 자연재해 조수해가 있었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건 손해는 발생했는데 자연재해 조수해가 그걸로 인해서 생겼지만 그걸로 인해 생긴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거는 이제 손해를 보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수리를 지연하거나 해서 이제 생긴 가중된 피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중복되는 거는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거, 침식활동 지하수로 인한 거, 전쟁, 뭐 혁명, 내란, 뭐 소요, 노동쟁이 이런 것들로 인한 거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개수, 재병, 대마, 기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 첨가된 것들이 있고 뭐 해결용 물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보상하는 곳이 두 개잖아요. 인삼하고 해가림 시술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삼은 보험가입 금액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단위면적단 시설비 곱하기 재배면적 뭐 이랬었죠. 시설들은. 그리고 뭐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그죠? 또는 우리 뭐 보장 생산비 구할 때는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뭐 이런 거였어요. 인삼은 연금별 보상가액이란 말을 씁니다. 연금별 보상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이고요. 많은 딸이 미만은 절사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연금별 보상가액이란 과연 뭐냐? 인삼을 우리가 전년도에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플러스 1년이 되잖아요.
실은 내가 인삼을 보상해서 받는 이 보험금을 타는 시기는 플러스 1년이에요. 그죠? 내가 2년짜리 인삼을 가입했어요. 내가 보험금을 타는 시기는 3년째잖아요. 3년째 인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별 보상 가입이라는 것은 내가 가입할 때 이때 2년 가입할 때 이 연금에서 플러스 1년 요때가 플러스 1년이기 3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연금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미리 그렇게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전년도에 보상받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보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연금별 보상 가액이 어떤 개념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입 당시 연금에다가 플러스 1년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연금 값은 2년, 3년 따로 조건해 줍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라고 했는데요. 제조달가액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제가 비가림 시설할 때 그 단위면 그 시설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재배 면적 했을 때 거기에서 80에서 130%까지 우리가 보상을 받았잖아요. 비가림 시설이. 그때 제가 계속 그 이제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서 재배 면적 곱한 그것을 제조달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조달 가액 나오죠. 해가림 시설도. 결국은 단위 면적당 내 시설비에다가 재배 면적 가입 면적이죠. 재배 면적을 곱한 게 제조달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삼은 제조달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 시설이나 뭐 어떤 시설물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거하고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형 동질의 그를 똑같이 짓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제조달을 해서 제조달가로 짓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형 동질의 이제 물건을 똑같이 그대로 이제 사거나 짓는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제조달 계획 여기서는 시설비에서 그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서 재배 면적이에요, 그죠? 근데 1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하더라 이 말은 1 마이너스는 실은 100%란 말입니다. 지수로 했기 때문에 1이고요. 100% 원래는 100%일 거예요. 내가 월 동형 동질은 100%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제조달 계획으로 준다고 했으면 100%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감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감가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 그 어떤 걸 사가지고 그 물건을 계속 쓸 때는 내가 1년 뒤에는 이 물건의 가치가 대체면 샀을 때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감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가는 보통은 우리 모든 그 회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회계에서 우리가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는 기본적으로 다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20% 정해져 있어요. 그것처럼 1년에 얼마씩 20%씩은 감소하겠다. 이 그 시설이나 이 목적물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이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다른 말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상한다고 얘기하냐면 실제 내 가치대로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실손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에 따라서 얼마나 감가되느냐. 그럼 이제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그죠? 내용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얼마만큼 감가가 되는지. 그러니까 감가되는 거는 물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년 감가율을 곱하는데,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재료로 짓습니다. 하나는 목재고요, 하나는 철재로 지을 수 있어요. 목재는 아무래도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목재는 6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재는 목재가 6년 맞나요? 8년인지 6년 헷갈리네요. 6년 맞네요. 자, 목재는 6년간 사용하고 철재는 18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목재가 13.33%를 두 개 찍어놨네요. 33%, 철재는 4.44%를 하고 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보통 제가 감가는 20%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 연수로 이제 경년 감가율을 구하는 거는 보통 자기 내용 연수, 목재가 6년이라고 했죠. 보통 목재 내용 연수 6년이에요. 6년에 내가 100%였는데 목재는 1년이 지나면 20%씩 줄어들더라. 그러면 80분의 6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3.33이 나옵니다. 철재는 18년이라고 했죠. 내용 연수가. 그래서 18년 18분의 100 마이너스 20을 하면 4.44 철재에 대한 경년 감가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년 감가율을 기억하려면 그냥 퍼센트 값을 아예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이 그 자재 이 목재죠. 내용 연수를 기억하든지 둘 가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회 때
2019년도 문제 때 해가림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가림 시설이 5회 때도 나오고 6회 때도 나오고 지금 인삼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5회, 6회 다 달아서 해가림 시설이 나오고 인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삼이 필히 나올 거라고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때 시험 칠 때 요 경량 강가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량 강가율을 외우시든지 내용 연수를 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죠. 해가림 감가상각 적용이 나왔죠, 그죠? 그럼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감가상각도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점점 머리가 아파지죠. 자, 그럼 해가림 시설 감가상각 적용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감가는 내가 지금 사용한 지 몇 년 됐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1년이 경과됐어, 2년이 경과됐어, 3년이 경과됐어 그걸 알아야만 여기다 갖다 넣어서 몇 년 곱하기 내가 감가에 얼마나 감가가 됐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감가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설치 시기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설치 재료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설치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설치 시기는 계약자한테 묻습니다. 항상 설치 시기를 고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일자를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그 계약자한테 물었는데 이거 1년 전에 설치했어. 1년 몇 월 며칠에 설치했어요. 그럼 올해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몇 년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 그 감가상각률을 구하는데 만일에 그 계약자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최초 설치 시기를. 그래서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통 인삼을 처음에 내가 정식할 때 이 해가림 시설을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 시기,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잘 모를 때는 인삼의 정식 시기하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가림의 그 최초 설치 시기를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보험 그 가입 조건에 보면 인삼은 뭐 내일 며칠 날 뭐 이거 정식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삼 정식 시기를 똑같이 해서 해가림 그 감가상각을 할 때 사용하더라 설치 시기.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해가림 시설은 제가 목재는 6년이나 쓸 수가 있고 철제는 18년이나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썼던 거 또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잖아요. 망가지지 않은 이상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은 재사용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당연히 내가 제일 처음에 샀을 때,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 시기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시기 알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최초 설치를 했는지 기억을 못한 경우에는 이 해가림 시설을 처음에 언제 구입했는지 그 구입한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계약자한테 설치 시기를 고집받는데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 그랬을 때는 인삼의 정식 시기하고 동일하게 자, 해가림 시설을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사용하는데 물론 그때도 최초 설치 시기로 감가상각하는데 그 설치 시기를 알 수 없을 때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로 감가한다는 거. 자, 언제 감가하느냐에 따라서 해가림 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을 제일 처음에 산정해야만이 보험료를 이제 낼 수가 있고 보험가입 금액을 정해야만 나중에 보험금 산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설치 재료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설치 재료로 구분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지금 재료가 목재도 있고 철재도 있었어요. 그죠? 맞죠? 자, 근데 나는 목재만 사용했어. 우리 이 인삼밭에는 우리 이 밭에는 철제만 사용했어. 동일한 재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재료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똑같이 목재로 다 사용했는데 이건 여기 이 부분에는 올해 새로 산 목재 그 해가림 시술로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예전 거 쓰던 게 남아가지고 요 나머지 부분은 예전에 사용하던 거 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과 연수가 다른 이제 두 가지 중 똑같은 재료지만 경관 연수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둘 중에 뭐 더 많이 분포하는 거,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최초 그 설치 시기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나는 좀 더 빨리 산 거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오래 산 게 양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면 많은 양으로 가지고 전체를 다 동일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내 따로 네 따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한 개의 농지인데 목재, 철제가 아니고 나는 목재고 여기에는 철제를 했어요. A는 목재, B는 철제를 했다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섞여 있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지금처럼 이렇게 딱
구역이 딱 나눠져 있을 때만 지 맘대로 막 여기 있고 여기 목재 좀 있고 여기 철제 좀 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설치 구역이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을 때만 내 면적만큼 각각 구분해서 이거는 산출합니다. 그냥 동일한 재료를 했을 때는 그냥 많은 거에서 통으로 틀어서 똑같이 많은 거에다 맞춰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재료가 다를 경우 이렇게 구역이 딱 설치 구역이 나눠져 있을 때는 각각 면적만큼 목재면 목재, 철제는 철제대로 해서 감가상각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술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가로넣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해가림, 감가상각 적용 방법입니다. 설치 시기로 할 수 있고 설치 재료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감가상각률에는 내용연수 곱하기 경영감가율이더라. 그 감가상각의 이제 경영감가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처음 보험 가입할 때, 나는 보험 가입이 내가 20년에 했어요. 20년에 했고, 지금 21년에 우리가 보장을 받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19년도 했달까요? 보험 가입을 19년에 했다 그러면 21년은 이제 2년이 되겠죠. 항상 이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보험을 받는 이 시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내용연수는 더 많아지잖아요. 1년씩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시점 이 시점의 감가상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같습니다. 자, 기준은 보험가입 시점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자,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항상 동일합니다. 자, 목재, 철제 제가 경영감가를 앞장에서 말씀드렸어요. 목재는 13.13%, 철제는 4.4%, 목재는 내용연수가 6년, 철제는 내용연수가 18년. 자, 계산한 거. 자, 내용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100-20으로 나눈 거 13.3333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사용합니다. 13.33. 자, 철제도 100-20에 18년 이렇게 하면 4.4444 나오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만 다 절사합니다. 한물에 하니까 4.44%가 나옵니다. 둘째 자리까지만 사용하네요. 자, 그리고 감가는 내가 만일에 해가림 시설을 가입한 지가 1년하고 5개월이 됐어요. 그럼 이 5개월을 어쩌 거냐? 그죠? 반년치만큼 해줘. 안 됩니다. 무조건 연 단위로 가입합니다. 1년 5개월이라 하면 5개월 버립니다. 그리고 1년으로 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경과 기간은 1년 미만은 미적용, 5개월짜리 이런 거 버린다는 거예요. 연 단위로. 자, 그리고 장가율. 제가 장가율 아까 말씀드렸죠. 장가율이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연수가 6년이면 6년에다가 100-20을 한 거예요. 매년 20%씩 감가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장가율은. 보통 유형자산은 다 같습니다. 20%입니다. 근데 자, 해가림 시설의 장가율 한번 볼게요. 장가율이 20%인데 그것은 자체 유형별 내연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영 감가율을 산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연수가 경과를 했어요. 경과를 했단 말은 목재는 6년이 지났다는 말이고 철제는 18년이 지났다는 말이겠죠. 원래 내용연수. 경과한 경우도 해가림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내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그냥 다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내가 현재 지금 해가림 시설을 사용 중에 있다 하면 이 시설을 사용 중에 있다고 하면 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장가율을 30%까지 수정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내용연수 경과해버리면 먼저 없죠. 그죠? 장가율 더 줄어들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네, 30%로 수정해서 장가율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게 요 장가율입니다. 해가림 시설 장가율. 우리가 20년도 시험에 그 축사에 가축재해보험 축사 장가율 나왔어요. 수정 장가율 나왔었죠. 계속 그 자리에서 현재 유지보수되고 있는 경우에 축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계속 유지보수를 했었다고 하면 축사의 장가율은 어땠어요? 70%까지 해줬죠. 70%까지 해주더라. 그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개보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수정 장가율 사용했었죠. 그죠? 그것처럼 장가율과 수정 장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사 문제 그때 1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5점짜리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가율 부분은 꼼꼼하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조달가액은 말씀드렸었죠.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을 곱한 거다. 이거는 비가림 시설할 때도 했었어요. 자, 비가림 시설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 곱하기 80에서 130%였지만 인삼은 실손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매년 감가되는 것만큼 감가를 하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방제 시설이 있습니다. 가지, 손, 전방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해가림 시설은 보험료가 다릅니다. 우리가 비가림 시설도 보험료가 달랐어요. 비가림 시설도 그냥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료율만 곱했습니다. 비가림 시설 하재 보장 특약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험 가입 금액의 특약일 때는 지역별 특별 약관 영업료율을 곱했습니다. 그건 같은데요. 지금 해가림 시설하고 뒤로 배운 우리가 이제 원해 시설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 보통 영업료율까지만 해서 구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만일에 지금 이제 보험료율 차등 상세라고 지금 업방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해가림 시설도 만약에 철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안에 이거를 설계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종구분 해서 이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해가림 시설은 1종은 없고요.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2종, 3종, 4종, 5종에 뭐가 해당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2종은 한번 볼게요. 허용 적설심, 허용 풍속, 이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 기준의 120% 이상인 인삼 재배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겁나 어렵습니다. 지역별 내재해형 내재해형 어렵네요. 그죠? 설계 기준 12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2종이고요. 그때는 요율 상대도가 0.9라고 돼 있네요. 자, 3종은 내재형 설계 기준 100% 이상에서 120% 미만입니다. 요율 상대도가 1이라고 돼 있네요. 자, 4종은 이걸 100% 이상의 12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100%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습니다. 자, 3종에 내려가면 허용 적설 심의 설계 기준 말고 7.9cm 이상이고 허용 풍속이 10.5cm 이상인 인삼 재배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자, 허용 적설심은 눈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허용 적설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풍속은 바람이 불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걸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5m 세카의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종은. 자, 그러면 5종은 허용 적설심 7.9cm 미만. 그 다음에 허용 풍속이 10.5m/s 미만 이상인 경우에는 4종, 이걸 못 버티는 그 미만인 경우에는 5종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요율 상대도도 0.9, 1.0, 1.1, 0.2가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요율 상대도가 적은 게 좋겠죠. 적은 게 이렇게 보험료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요율, 요 상대도 요율을 보험료율에 따라 차등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줬을 때 그런 보험료가 이게 뭐가 뭐냐면 이렇게 종 보험료가 붙습니다. 몇 종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영업료율 곱하기 종별 영업료율이 붙습니다. 종별 요율. 그래서 만일에 이 해가림 시설의 종별 요율이 이제 이게 2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줬으면 뭐 이런 거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2종. 그럼 이제 요율 상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종 이건 몇이더라 숫자가. 그래서 항상 해가림 시설은 3종이 1.01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원해 시설 버섯을 배울 텐데 원해 시설 버섯을 가면 4종이 1이 됩니다. 근데 해가림 시설은 3종이 1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 해가림 시설이 종구분이 2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0.9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좀 어렵죠. 이 얘기는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해서 업방에 나온 부분이라서 아직 종별 요율까지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험금입니다. 보험금도 조금 해가림 시설은 다릅니다.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은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보험료 공식하고 완전 달라서 한번 자세히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급 조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인삼이니까요.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 발생은 맞죠? 가피자니까. 그죠?
자, 피해율이 우리가 보통 병원은 평수 미평을 배웠어요. 그죠? 평수 미평을 배웠는데 인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실은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우면 그 평수 미평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기준 수확량 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면 집단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그 수확량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1과목하고 2과목이 지금 피해율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1과목은 통으로 묶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은 뭐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죠? 곱하기 피해 면적분의 그러니까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네요. 결국은 이거는 피해 비율하고 같은 얘기죠.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냐, 그죠?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줍니다. 우리 그 농가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얼마더라? 기준 수확량도 얼마더라고 수확량도 얼마더라고 주겠죠. 주면 피해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과목에 가서는 실제로 수확량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수확량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권까지 구하는 게 나오고요. 이 과목은 다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식만 외우고 있다면 외우고 있다고 하면 이 과목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지별로 인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해볼게요. 이제 면적이. 인삼은 한꺼번에 전부 다 수확하지 않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계약 재배를 같이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땡땡 이런 데서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 재배 많이 하는데요. 자, 근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출하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지금 그 6년근 인삼이 필요해서 급하게 이것만큼만 좀 수확을 해줘야 하면 요거만큼만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이것만큼 또 수확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한꺼번에 수확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수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재해를 입었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수확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만 또 재해를 입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재해를 입었을 때 여기 한번 피해를 입었는데 또 두 번째 왔을 때 또 여기하고 여기 같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피해율이 재해를 한 번만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6년까지 키우니까 그래요. 자, 피해율이 이제 그 농지별로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보험사고가 2번 이상 있었어요. 2번 이상 있었으면 내가 처음에 이 피해율 조사를 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또 재해가 왔어요. 그럼 피해율 조사를 또 하러 가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2회 이상 사고가 났을 때는 앞에 피해율 부분은 차감을 해서 계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기발생 지급보험금에서 피해율만큼은 차감을 하고 왜냐면 이중 지급되면 안 되니까요. 피해율 2번 계산되면 안 되잖아요.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해가림 시설에 당연히 해가림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와야죠. 인삼에 직접적인 피해가 와야 되고 자, 해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나오는 게 있고 자기 부담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 부담금 나오는 것들은 비가림 시설 이런 건 다 자기 부담금이었어요. 그죠? 옥수수도 자기 부담금이었죠. 감귤도 자기 부담금이었어요. 그죠? 자,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이제 그 보험식을 한번 볼게요. 산출식은 자, 보험식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겁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란 말이 나오고 보험 가액이란 말이 이제 해가림 시설에서 나오는데요. 실은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은 제일 처음 통칙할 때 배웠어요. 보험 가액은 최대 내가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 그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최대 손해액이에요.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고 보험 가입 금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에요. 최대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보다 많이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는 최대 한도가 뭐가 되냐면 보험 가액이에요. 왜냐하면 최대 손해액이기 때문에 이 손해액만큼은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하고 같더라. 가입 금액하고 가액하고 같더라. 같을 때는 뭐예요? 전부 보험이잖아요. 그죠? 내 원래 가치만큼 전부 다 내 보험을 가입했다는 말, 이건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보험 가입 한다로 해서 자기 부담금을 그냥 손해액에서 그럼 손해액이 얼마 났어? 여기에 내 자기 부담금을 뺐어요. 요것만큼 다 주는 겁니다. 그냥 다 주는 거고요. 근데 보험 가입 가액 한도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주는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수 있어요. 그죠?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손해액이 이만큼인데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상은 많이 넣었다고 해서 많이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최대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한도가 보험 가액입니다. 클 경우. 자,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이 목적물의 가치가 1,000,000원이에요. 근데 1,000,000원치 다 넣으려니까 보험료가 많이 들죠. 그래서 나는 그냥 보장 아무리 많이 손해봐도 나는 800만원치만 손해받게끔 보험 가입 금액을 800만원어치만 할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다 가입한 게 아니고 80% 일부만 가입했다고 해서 이런 보험을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처음에 우리 보험 상법 배우실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아주 중요합니다. 중복보험 중요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방금 앞에 했던 이게 초과보험이었고요. 자, 이것은 일부보험입니다. 제일 앞에 처음에 했던 건 전부보험이었어요. 전부보험, 초과보험, 지금 일부보험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일부만 가입했어요. 그때는 사고가 만일에 이 100%다 나버렸어요. 그럼 1,000,000원 줄 수 없잖아요. 보험 가입금을 800만원치만큼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내가 원래 손해액은 얼만데 보험 가입만큼인데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이것만큼밖에 안 들었어. 보험 가액은 1,000,000원인데 나는 실제로 800만원만큼만 들었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 보상을 하더라. 일부 보험은 보험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을 하더라. 이게 이제 보험 용어로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해서 일부 보험은 동계산을 하더라. 실은 이런 일부 보험 문제가 문제를 내기 제일 쫄깃쫄깃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렵잖아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전체 다 가입 안 해가지고 보험 가입도 구해야 되고 원래 내 보험 가입 금액에 그만큼도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부 보험이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해가림 시설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이제 보험을 A 회사에도 들고 B 회사에도 들고 C 회사에도 들어요. 중복보험을 들면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보험 가입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실제로 1,000,000원인데 나는 A 회사에도 1,000,000원, B 회사, C 회사, C 회사 다 1,000,000원 들었어요. 3,000,000원 받냐?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중복보험을 들었는데, 자, 이 이제 A, B, C 보험 회사가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지급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A, B, C가 다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계산한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ABC 보험금 에만 이제 보험을 가입했다 생각하고 자,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각각 이제 A, B, C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합계를 이제 분모로 가지고 옵니다. 분모로 가져오고 그리고 실제 A 회사가 가져갈 거, A 회사에 청구할 거, 얘만 A 꼭 가지고 오는 거죠. 하고 이제 손해액에서 곱하기를 해줍니다. 자, 손해액 곱하기 전체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 합계분에 내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 B라고 하면 손해액 곱하기 A, B, C 보험 가입 금액 합한 거에 분의 B 보험 가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같을 경우에 그렇고요.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험금 회사에도 어떤 회사는 제조달 가입을 해주는데 우리의 다른 회사는 실손으로 해주더라. 이렇게 그럼 다르잖아요. 보험금을 주는 게. 자, 그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 합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금 받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의 합계액에서 이 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나눠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아, 이 계약의 보험금이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순간 헷갈리네요. 저도 적어놓고 보험금 볼게요. 분자가 보험금이었는지 보험 가입 금액이었는지 제가 지금 방금 헷갈려가지고요. 저도 보험금이네요. 자,
이거 잘못 제가 적어왔네요. 그걸 가져오면서 자,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같을 때는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 금액의 합계에서 각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이고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를 때는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에서 각 계약의 보험금의 금액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밑에도 보험가입 금액, 위에도 보험가입 금액이고요. 자, 지급보험금이 다를 경우에는 아래도 계산한 합계의 보험금의 합계고 윗부분도 이 계약의 보험금의 합계입니다. 저도 방금 순간 헷갈렸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인삼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10, 15, 20, 30, 40%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10, 15% 조건 다른 거와 같습니다. 10% 3년 연속에 손해율이 100% 이하, 50% 이하여야 되고요. 15%는 2년 연속 가입에 100% 이하면 됩니다. 20, 30, 40은 자율 선택이죠. 자, 해가림 시술 자기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비가림 시술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좀 쉽고요. 비가림 시술은 피복제, 구조체 피복제인 경우에는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였어요. 그죠? 피복제 단독 사고였을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이었습니다. 인삼은 요거 두 개를 딱 섞어놓은 것 같아요. 인삼은 그냥 최저가 10만원에서 최대가 100만원이더라. 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였죠. 항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가 자기부담금인데 최저가 10만원이고 최대가 100만원이더라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 재설치 시기와 설치 요행이 다음과 같다. 아래 조건을 보고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아주 쉽게 문제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실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하려면 뭐 설치 시기도 넣고 내용 연수도 넣고 보험 가입 금액부터 산출해가지고 보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 종별 보험 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철저였어요. 보험료율을 줬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의 그 보험료는 가입 금액의 지역별 영업요율이었죠. 이것만 곱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종별 그걸 줬잖아요. 요율을 주려고. 내재해형 설계 기준이고 3종에 해당되는 거라 했어요. 그죠? 자, 3종은 100% 100%에서 120% 사이였어요. 그죠? 100% 이상이고 1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3종은 그 요율 상대도가 1이었어요. 해가림 시설은 요율 상대도 3종이 1이고 원해 시설하고 저 뒤에 배우는 버섯은 4종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요율 상대도가 1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구하면 1000만원 곱하기 0.12 곱하기 요율 상대도가 1이기 때문에 120만원 되지만 만일 여기가 요율 상대도가 2종이었다 라고 한다면 2종은 0.9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0.9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일에 여기가 4종이다 하면 4종은 1.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1.1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종별 요율이 들어가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와 본 겁니다. 자, 계약 인수 부분입니다. 인삼 배우시려고 하니까 내용이 좀 굉장히 많죠. 처음으로 접하는 또 품목이고 용어도 좀 생소한데 지금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쭉 달려서 오늘 한꺼번에 진도를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가입 지역은 전국이고요. 도수지역 내용 같고 보험가입 지역에 대한 내용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보험가입 기준도 같습니다. 200만원 이상이고요. 자, 200만원 안 될 때는 2개 농지 묶을 수 있고 자, 농지 구성도 농지 한 덩어리 토지 개념 같고요. 농협도 하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인삼에서 조금 특이한 건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가입 금액 이전 피해 안 되고 통상적인 영업 활동 안 했을 때 안 되고 하청부지 상습 침수지가 안 돼요. 판매 목적 아닌 거 안 되고 군사 보호구설 시설 내 보호구역 내 농지 안 되고요. 기타 인수 부적절한 농지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삼에서 그러면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 요겁니다. 제가 수령이 있다고 했죠. 자, 6년간까지 쓰는데 보통 전년도에 가입하기 때문에 2년간 미만 6년간 이상은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원래 2년에서 5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2년간 미만이 2년 포함 안 돼요. 자, 6년간 이상이기 때문에 그죠? 6년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 5년 거 가입해가지고 6년째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6년 거 가입하면 7년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년간 미만에는 또는 6년간 이상 인삼은 안 되고요. 자, 인삼도 종류가 있네요. 장내삼. 장내삼 뭔지 아시죠? 산에다 이렇게 그냥 우리 밭에 심는 인삼을 이제
뭐 식재하는 거잖아요. 산양삼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묘삼, 그다음에 아주 어린 삶 묘삼이죠. 묘삼. 그럼 수경 재배하는 인삼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산양삼이라기도 하고 장례삼이라고 하니까 산장에서 저는 그때 예전에 학원에서 배울 때 산장에서 바둑을 두는데 묘수를 두더라. 산장 묘수 이렇게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외워놓으니까 잊어먹지는 않더라고요. 산장에서 묘수를 두더라 해서 산장 묘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식재년도가 인삼은 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인삼을 계속해서 재배하는 건 안 됩니다. 연작장에 연유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밭일 경우는 10년이고요. 논일 경우는 6년입니다. 6년까지만 인삼을 재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이내 그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삼을 재배했어요. 인삼을 재배했는데 10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그죠? 안 지났으면 이제 요 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논은 6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이 좀 더 적네요. 그죠? 밭은 10년이 지나야 되고 논은 6년이 지나야 인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내일 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삼은 우리가 뿌리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먹는 어떤 작물들은 실은 이제 두둑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돋아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그래야만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것은 안 되더라. 실제로 인삼밭에 가보면 두둑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거 안 되더라. 우리가 뭐 이렇게 높이하고 관계된 거 그 차 있었었죠. 동상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정을 하는데 차는 30cm 미만이었죠. 30cm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었죠. 그리고 30cm 미만인 그 가입 면적은 우리 가입 금액 결정할 때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있었어요. 그런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이미 발생한 농지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는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피자잖아요. 보험금이 자기 부담 비율만큼 초과해야 우리 보험금을 주는데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피해 조그마한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험금 못 받았잖아요.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한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발생이 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안 타먹은 거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피해는 인수제한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가 이제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수확할 수 있잖아요. 인삼은 전체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큼 수확하고 다음에 또 이것만큼 수확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피해 발생 부분을 수확해서 이 부분은 없어요. 없다고 하면 인삼은 요 다음 거 가지고 다음에 또 보험 가입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 발생한 부분을 수확을 했다. 그러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삼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인삼 해가림 시설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에 해당되는 인수제한 목적물 중에 인삼 외 해가림 시설에 해당되는 인수제한 목적물을 적으시오 하면 요 4개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4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말이 입에 딱딱 잘 안 붙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는 글자를 땄어요. 네, 보통 그렇게 카페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모 공사 중인 거 안 된다 해서 공, 정부에서 정. 그래서 네목 공정해. 해는 해가림 시설이라는 얘기죠. 해가림 시설은 내목 공정해, 내목 공정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내목 공정해. 내는 농림식품부에서 처음 고시하는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규격이 아닌 것. 내재해형, 재해 잘 견딘다는 말입니다. 내재해형은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규격이 아닌 거. 목은 목적물 소유가 확인이 안 가는 거, 확인이 불가능 거. 누구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사 중인 거 안 되더라. 공사 중이나 건축 중인 거 안 되더라. 비가림 시설들도 그랬어요. 공사 중인 거나 건축 중인 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그 당시에 공사 중인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해가림 시설은 안 되더라. 제가 이미 가입된 건 풍수해 이런 거 있다 했어요. 풍수에서는 풍수해가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따다시 가입 두 번으로 이제 가입하는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목 공정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른 작물에서는 표준 수확량이란 말을 썼습니다. 표준 수확량이란 말을 썼는데 인삼에는 표준 수확량이란 말이 없고요. 기준 수확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에 가면 피해율을 계산할 때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가지고 이렇게 PA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되냐면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이 기준 수확량이에요. 그럼 기준 수확량이 뭐냐? 방금처럼 기준 수확량 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가지고 PA율을 계산한다 했죠. 그래서 PA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보통 때 다른 장부는 PA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평균 수확량이었잖아요. 그죠? 평균 수확량이었는데 만일에 신규 가수일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가 이제 평균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 인삼은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고 기준 수확량은 PA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고 전체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삼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PA율 산정을. 그럼 어떻게 그 전체 PA율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알 수 있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면 실제 내가 우리 그 밭에 조사할 우리 농가에 조사할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야?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미보상된 면적의 만큼 그죠? 뭐 기수확한 면적의 만큼은 얼마만큼 수확이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되더라. 이 양까지 같이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시은 수확량을 계산합니다. 이음에 가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해서 기준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 수확량은 연근별로 그냥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는 이 양, 다른 A 농가에는 뭐 이 양이고 B 농가는 이 양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정해져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일종의 그 개념 무슨 게 표준 수확량하고 비슷하죠. 표준 수확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산출 방법 있네요. 산출 방법 이게 참 잘 외워지지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라 입에 쫙 붙지도 않아요. 근데 왠지 느낌이 싸해서 꼭 요 부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작년 6회 때 진짜 어떻게 보면 구석지에 있는 데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가축 문제 그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그랬었고 우리 보험 약관 대출 이율에서 뭐 4% 곱하고 6% 곱하고 막 문제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보험금 산출할 때 그죠? 지연 이자 산출할 때 정말 잘 보지 않는 구석에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수확량은 중요하다고 많이 암기를 하시는데 기준 수확량 산출 방법은 잘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꼼꼼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산출 방법은 농협중 우리가 농협중앙 농협중앙에 이야기 많이 하죠. 인삼 특작부가 있네요. 특작부에 통계 자료하고 인삼연구소가 또 따로 있네요. 인삼연구소의 논문 자료네요. 인삼 특작부는 통계 자료고 인삼연구소는 논문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하는데 비중치가 인삼 특작부가 7이고 인삼연구소가 3이네요. 자, 기억해 둡니다. 인삼 특작부의 통계 자료고 인삼연구소의 논문 자료. 다음에 매년 연금별 수확량 자료가 집계되면 기준 수확량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하는데 아주 미비하게 바뀌었다. 변동폭이. 그런 다음에 기준 수확량 전년도에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A율은 표준이 기준입니다. 표준이 기준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우수한 것도 있고 미비해서 불량으로 뜨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불량으로 뜨는 경우 이제 불량으로 뜬다는 결국은 더 이제 양이 줄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PA율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잘 산출 방법 꼭 이제 입에 아직은 붙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정독하시고 입으로 한 번 더 본인이 이제 글을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하셔가지고 좀 숙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인삼 정리는 끝났고요. 자, 간단하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아까 문제로 도 약간 풀어봤지만 이렇게 너무 이게 용어가 좀 어렵고 길고 해서 전체를 다 적으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가로 넣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내재형 설계, 재해 잘 견디는 설계 기준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이건 겁니다. 설계 기준이 몇 프로인 거, 120% 이상인 게 이 종입니다. 자, 100% 이상에서 120% 미만 3종이고요. 그러니까 100% 미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 미만이 4종이 되겠고요. 100% 미만 4종부터는 또 단서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죠? 허용 적설심이 얼마? 7.9cm 이상이고 자, 그리고 허용 풍속이 7.9cm 이상이고 허용 풍속은 10.5m/s 이상이었습니다. 5종은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었죠. 자, 허용 적설침이 이거 이렇게 제외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그죠? 문제를 이렇게 설계하면서 제가 이렇게 탁 빼고 답으로 가져오고 저걸 딱 빼는데
놓쳐버렸네요. 그죠? 허용 적설심이 7.9cm 미만이거나 허용 풍속이 10.5m/s 미만인 경우가 5종입니다. 이 종이, 자, 3종이 이 기준을 알아야만 기준을 해서 작아지고 높아지고 하잖아요. 자, 3종이 1.0 기준이더라. 그래서 2종을 가면 0.9, 4종은 1.1, 5종은 1.2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인삼 그 재배 시설만 해가림 시설만 3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지만 나중에 원액 시설하고 버섯감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때는 4종이 1이더라. 인삼은 3종이 1이고 원액 시설 버섯은 4종이 1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해가림 시설 문제 하나 더 가져왔네요. 자, 해가림 시설은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어요. 설치 시기에 따라 할 수 있고 설치 재료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겠죠. 가로 넣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서술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통 문제는 바로 15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외우시지 않으면 15점 바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해가림 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 어떻게 하느냐. 재사용할 때는 어떤다고 했어요. 항상 최초 설치 시기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모를 때는 그럼 구조체 처음 구입했던 시기로 감가상각 하더라. 자, 두 번째, 해가림 시설 설치 재료는 동일한데 경관 요소가 각각 다르더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죠? 똑같은 목재를 다 설치했는데 이거는 10년짜리고 이거는 5년짜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때는 더 넓게 분포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감가상각 하더라. 근데 재료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재료가 다른데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 각각의 면적만큼 산출하던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 연도가 18년 4월이고요. 자, 가입 시기가 21년 11월입니다. 몇 년입니까? 19년 4월, 19년 4월, 20년 4월, 21년 4월. 3년 하고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네요. 그죠? 3년 하고 7년이 되나요? 5, 6, 7, 8, 9, 10, 11, 7년이네요. 3년하고 7개월. 근데 제가 연 단위로 하지 7개월 이런 거 안 쓴다고 했죠. 3.5년, 3하고 반년 이런 것도 안 쳐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7개월 버립니다. 버리기 때문에 3년이 됩니다. 경년 감가율이. 그러면 자, 목재라고 했어요. 목재는 경년 감가율이 13.33%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13.33%니까 지수로 환산하면 0.1 33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133이요. 13이네요. 13. 맞나요? 13.13이네요. 13을 곱해주면 3939에서 39.9가 되네요. 설제가 4.44 똑같았고 이거는 13입니다. 13.13%. 자, 그러면 감가상각률이 3년 곱하기 0.1313 곱하면 0.3939에서 39.99%. 이건 감가상각률만 구하라고 했죠. 만일에 보험 가입 금액까지 구하라고 했다면 시설비도 주고 면적도 줬겠죠. 시설비 주고 면적 주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금 이 값을, 그죠? 여기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종합이연 보장 해가림 시설의 장가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항상 장가율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육제 시험에서도 축사 장가율과 수정 장가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리고 수정 장가율의 예외에 대해서도 서술하시오가 나왔거든요. 먼저 장가율을 알아야 되고 내용 요소가 지났을 때 수정 장가율도 알아야 되고 수정 장가율의 예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것처럼 해가림 시설도 장가율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20%인데 이제 내용요소가 경과했어요. 근데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한다면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장가율을 최대 30%까지 수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인삼 제가 그 보상하는 손해 아직 안 나왔다고 했죠. 보상하는 손해가 저가든 종합위험처럼 특정 위험입니다.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위험만 보상하는 딱 그 재해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정의, 그죠? 정의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태우집, 화재, 냉침, 폭폭으로 외웠다고 했어요. 태우집, 화재, 냉침, 폭폭 8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해,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갔던 문제고요. 15점짜리로 출제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가로넣기 해가지고 5점짜리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인삼 우리 보험가입 금액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볼게요.
가입 당시 연건이 2년건이네요. 가입 당시 연건이 2년건이면 가입 당시가 2년이면 보험금은 내년에 타잖아요. 그 다음 해.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당시 2년건 플러스 1년 해가지고 재배 면적 곱하죠. 그걸 연금별 보상 가액이라고 했잖아요. 가입 당시 2년건이면 실제 내 가입은 3년째 가지고 보험 가입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2년건, 3년건 지금 조건을 줬어요. 헷갈리라고 2년근도 주고 3년근도 주는 거죠. 3년근 해야 돼요. 그죠? 재배 면적이 3,000제곱미터네요. 그러면 이제 3년근 값은 10600이네요. 그죠? 10600 곱하기 재배 면적 3,000에서 보험 가입 금액 구합니다. 근데 이게 만일에 구했을 때 많은 딸이 미만 절삭인데 많은 딸이 그 막 이렇게 걸리면은 절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딱 떨어지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험금 구해보겠습니다. 가피자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피해율이 1 연금별 기준 수확량의 수확량입니다. 수확량에 원래 재배 면적이 있는데 피해 면적이 얼마 드냐 이렇게 구했어요. 그죠? 자, 1 기준 수확량 볼게요. 기준 수확량은 좋네요. 2년근도 좋고 3년근도 좋고 4년근 5년근 줬어요. 내가 보험금을 타는 시기는 2년근 때 가입하기 때문에 몇 년도예요? 3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거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그래서 1-0.64가 되겠죠. 근데 수확량 우리가 얼마 됐느냐? 0.3인 거예요. 자, 0.3이 오는 거예요. 자, 재배 면적은 3,000입니다. 근데 피해 면적 얼마라고요? 1,000이라고요. 그럼 3,000분의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64분의 0.3 곱하기 3,000분의 1,000 하면 피해율이 0.17708이 나옵니다. 17.70 이거 이제 소수점 그 셋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한 겁니다. 실은 요 원래 하려면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하고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걸로 할게요. 그리고 17.70% 가지고 그러면 가피자 보험가입금액 구한 거 그다음에 피해율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 얼마라고 줬나요? 지금 자기부담 비율을 안 줬네요. 그죠? 그럼 이 조건에 하나 빠진 겁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10%이다. 이라고 이제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럼 10% 줬다고 할게요. 제가 다음에 이거 업방이 아니라 교환 나중에 블로그에 업로드 할 때는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4월달 업방 개정된 거 조금 반영해가지고 4월달 이후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때는 이런 부분 다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가입 비율은 10%라고 할게요. 그래서 피해율 만에서 0.1 하면 244만 8,600원이 나옵니다. 문제 설계하면서 좀 빠뜨린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고 항상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연금별 보상가액은 원래 내 가입 당시 연금에다가 플러스 1년 한다는 것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복잡한 문제를 풀면 질려버릴 것 같아서 조금 쉬운 문제로 가져왔고요. 쉬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곳으로 해서 단계를 높여서 가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라오시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정리를 다 하려고 조금 무리해서 강의를 했고요. 인삼은 되게 중요한 품목입니다. 품목이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꼭 그 업무방 코스 정도 가시면서 개념 정리를 하시고 암기하는 시간도 가지셔가지고 인삼만큼은 인삼 꼭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인삼 문제가 나왔을 때만큼은 내가 15점을 득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